52세 이정희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잔고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한 병원비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간병비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혼자서는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는데 이런 거액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이야. 20년 전 이혼하고 나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그때 더 준비했을 텐데. 치매에 걸린 87세 어머니는 침대에서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전문 간병인을 쓰기에는 월 3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이정희의 목구멍이 메어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막막함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나이 들어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라도. 비록 사이가 서먹하지만 이럴 때 가족이 아니면 누구를 의지하게. 민수도 이제는 어른이니까 내 상황을 이해해 주겠지? 그런데 아들 김민수에게는 이정희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는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새 3번이나 실수를 하셨고 이정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이에요. 왜 이렇게 저를 무서워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혼자서는 정말 감당이 안 되겠어요. 87세 어머니는 딸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방 안을 헤매시는 모습을 보며 이정희는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간병인 소개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월 300만 원, 주간 200만 원, 야간 150만 원이라는 요금표가 이정희의 눈에는 천문학적 숫자로 보였습니다. 이정희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쉬기가 어려웠고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막혔습니다. 이렇게 계속 악화되시면 정말 위험할 거야. 전문 간병인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대출도 받을 수 없고 팔 것도 없고 정말 막막해. 이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김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한 표정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상태 어떠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는데 심각한 건 아니죠?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민수야, 정말 다행이다. 네가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셔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해졌어. 월 300만 원이라는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네 도움이 필요해. 김민수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시선을 피했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는 척 시간을 끌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은 좀 힘들어요.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제 월급도 깎였거든요. 300만 원은 너무 큰 금액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건 알아봤어요?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 꺼져가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문틀에 기댔습니다. 20년 전 이혼하고 나서 너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니? 이제 엄마가 정말 어려울 때인데 이럴 수가 있니? 그런데 김민수에게는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3억 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이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행 상태를 상담받기 위해서였지만 300만 원 간병비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63세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은발이 품위 있게 빗어져 있었고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인, 혹시 치매 전문에 찾아가시는 건가요? 저도 같은 층에 가는 길인데 함께 가시죠. 엘리베이터가 좀 느린 것 같네요. 어르신을 모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죠? 손을 내밀어 인사하는 순간 이정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에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요.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회장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작년에 아내를 보내고 나서 이런 일들을 혼자 겪어보니 정말 막막하더군요. 부인께서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마음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런데 이 따뜻한 63세 남성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박준호의 제안으로 병원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커피향이 퍼지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정희는 2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희의 손을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이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셨군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외로움이 뭔지 알게 됐는데 부인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견디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나이 들어가는 여자와는 못 살겠다고, 젊은 여자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울 보며 많이 울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박준호의 따뜻한 관심 앞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고 혼자 아이까지 키우셨다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인,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회장님, 이 나이에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20년간 혼자 살다 보니 사랑이 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회장님과 이야기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전기가 흘렀고 20년 만에 이정희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도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63세의 연륜이 느껴지는 차분한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2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떠났는데 그때 제가 53세였거든요. 그 후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연락도 뜸하고요. 회장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셨군요. 20년이나 홀로 지내시려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저는 아들이라도 있었지만 회장님은 정말 혼자셨겠어요. 박준호의 눈가에 촉촉함이 번졌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함께 이정희에게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없이도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정희님을 만나니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이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하며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회장님 아내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런 말씀을 남기시다니 저도 오늘 회장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아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희님 같은 분을 다시 놓칠 수는 없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점심이라도 함께 하시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박준호가 예약해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두 사람은 어제보다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희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밤에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간병비 걱정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해 봤어요. 박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어제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꿈만 같아요. 박준호가 이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이정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에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님, 저희 둘 다 비슷한 처지잖아요. 혼자 견뎌온 시간들, 외로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저희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정희의 볼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설렘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간병비 문제도 걱정되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특히 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돼요. 남들 시선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희님이 허락해 주시면 간병비는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박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정희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이정희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간병비 300만 원을 매달 도와드리겠어요. 조건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희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제안이에요. 받아주세요. 이정희는 깜짝 놀라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런 큰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월 3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닌데 저희가 알게 된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박준호가 이정희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정희님, 저는 진심이에요. 73세가 매일 밤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희님이 소중해졌어요. 혼자 20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설렘이 복잡하게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으면 저도 회장님께 뭔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정희님이 제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혼자였던 2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회장님, 시간을 좀 주세요. 이런 큰 결정을 하루아침에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후 이정희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박준호의 진심 어린 제안이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박준호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고 이정희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님, 제 제안 때문에 부담스러우시죠? 얼굴 표정을 보니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혹시 제가 성급했나 싶어서요. 회장님,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도움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과 절망감, 그리고 박준호의 따뜻함에 대한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망설임 없이 이정희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화장실 복도라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정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20년간의 외로움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화장실에서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정말 고마워요. 이런 따뜻한 포옹을 언제 마지막으로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정희님,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죠. 저도 정희님과 대화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어요. 두 사람은 몇 분간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정희는 박준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희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하지는 말아요. 그런데 이 감동적인 순간에 누군가 복도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희가 집에 돌아오니 김민수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계속 비비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할머니는 괜찮으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민수야, 오늘 좋은 분을 만났어. 박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할머니 간병비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네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막막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그때 갑자기 김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전화를 받지 않고 급히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 제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박으로 빚을 졌어요. 3억 원이에요. 이자만 매달 5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정희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간병비 300만 원도 마련 못하는 상황에서 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려오다니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뭐라고? 도박 빚이 3억 원이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간병비 도와준다는 말을 못한 거야? 김민수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자꾸 잃으니까 본전 생각에 더 크게 걸게 됐어요. 이제 돈 빌려준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정희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그럼 네가 엄마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 간병비도 거절하면서 속으로는 엄마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45년 동안 널 키운 엄마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니? 정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없어 침묵만이 이어졌죠. 다음 날부터 박준호는 하루에 3번씩 이정희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이정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님,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어젯밤에 잠은 좀 주무셨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회장님, 제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지만 회장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화 기다리게 돼요.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박준호의 관심은 간병비뿐만 아니라 이정희의 식사, 건강, 마음 상태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정희님, 점심은 드셨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많은데 식사를 거르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정희의 볼이 달아올랐습니다. 전화로만 들어도 박준호의 따뜻함이 전해져서 온몸이 간지럽고 따뜻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저절로 달콤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을 줄 몰랐어요. 20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꿈만 같아요. 저도 회장님이 너무 보고 싶어져요. 저녁 전화에서는 더욱 다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준호는 이정희의 하루 일과를 하나하나 물어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님,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도 제가 계속 연락드릴게요.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박준호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고민 끝에 이정희는 박준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도박빚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어머니의 간병은 당장 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님, 정말 다행이에요. 3일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혹시 제 제안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하세요. 이정희는 박준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올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월 3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큰 돈인데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꿈만 같아요. 정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게는 정희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73세가 되도록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정희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며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내일부터 간병인을 구해보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분으로 모셔보세요. 어머니께서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여요. 어머니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순간 이정희는 연관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정희는 가족회의를 열어 박준호와의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아들 김민수와 신우이, 조카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말 73세 할아버지와 사귀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떡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정희야, 나이도 생각하고 해야지. 네 아들도 다 컸는데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따라가려고 그래? 걱정돼. 이정희는 가족들의 반대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신의 마지막 행복마저 반대당하다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산 거 알지?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너는 알아?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조금이나마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모, 그런 게 아니에요. 이모 나이에 연애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 간병비를 그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조건부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나이든 여자 취급하며 사랑할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난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도 없는 거야?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게 해줘.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이정희는 아들이 3억 원 도박빚을 지고도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고 목구멍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 3억 원 빚진 주제에 엄마 걱정한다고? 오히려 너야말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가족회의는 결국 결론 없이 끝났지만 이정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사이를 반대한다고 난리였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정희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준호 씨, 오늘 제가 가족들한테 20년 전 진실을 말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일인데 화가 나서 다 털어놨어요. 사실 제 전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말하기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어요. 전 남편이 20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는데 그냥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했어요. 제 친구들이랑도 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제 여동생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희님,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견디셨군요. 이정희는 목소리를 떨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2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가 터져나오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든 여자와는 못 살겠다고. 가슴도 처지고 주름도 생겼다고. 20년 전 진실을 말하면 놀랄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정희님, 그런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혼자 사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지금의 정희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준호의 따뜻한 말에 20년간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으니 20년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고 싶어요. 정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녁 박준호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지하주차장에서 이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있으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정희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가족들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구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준호 씨. 저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껴보네요. 지금은 우리 둘이 중요하잖아요. 박준호가 천천히 이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주차장의 은은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늦은 나이에 설렘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정희님, 제가 정말 고백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63세가 되도록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희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거든요. 이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준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꿈만 같아요. 주차장에서 같이 있는 우리를 누가 봤을까 걱정도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희도 떨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그의 입술을 기다렸습니다. 첫 키스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정희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박준호에게 기댔습니다. 준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혹시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님,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하지만 정희님이 걱정되신다면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따뜻한 체온을 나눴습니다. 이정희는 박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관계를 좀 더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 반대도 있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정희님, 정희님이 편하신 속도에 맞춰갈게요. 하지만 제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준호는 이정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조용한 벤치에서 20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희님, 어제 정희님이 전 남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아내는 2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 씨, 말하기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들려주신다면 저도 준호 씨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준호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아픈 일이었지만 이정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50세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2년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많이 아파했는데 저는 그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30kg까지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이정희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박준호의 아픈 과거를 들으며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없이도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이제야 정희님을 만났네요. 준호 씨, 아내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런 말씀을 남기시다니. 저도 준호 씨를 만나서 20년간의 외로움이 조금씩 달래지는 것 같아요. 박준호가 이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이정희는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정희님, 우리 둘 다 아픈 과거가 있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잖아요.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면 어떨까요? 준호 씨,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이 비치는 시간, 박준호는 이정희에게 진심을 담은 고백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님,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희님과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고 싶어요. 이정희는 박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52세가 되어서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정말 기적 같아요. 네, 저도 준호 씨와 정식으로 연인이 되고 싶어요. 박준호가 기쁨에 찬 얼굴로 이정희를 바라보며 그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노을빛 아래서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님,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정희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이 새로워요.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이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온몸이 따뜻해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행복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손끝이 간지럽고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럼 이제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소개할게요. 가족들이 반대해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비록 52세지만 사랑할 권리가 있잖아요. 준호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3일 후 이정희와 박준호는 동네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당당하게 손을 잡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네요. 괜찮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요. 정희야, 괜찮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야 해.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자.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대 아주머니들이 이정희와 박준호를 힐끔힐끔 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이정희 씨가 남자친구랑 나왔네. 나이가 몇인데 저런 짓을 해. 52세가 되어서 연애한다고? 정말 보기 민망하네. 이정희는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렸지만 박준호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으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카페에서 손잡기도 그렇고 시선이 부담스럽긴 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박준호가 이정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고 눈짓했습니다. 그의 든든한 모습에 이정희는 온몸이 따뜻해지며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희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매일 이렇게 카페 데이트를 해도 상관없어. 맞아요.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52세든 63세든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을 어두운 골목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연애를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며칠째 이정희를 몰래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김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인은 박 회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어머니와는 잘 지내고 있네. 자네 빚사먹. 이제 새로운 상환 계획이 필요할 것 같군. 내일 사무실에서 보지. 김민수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연인이 바로 자신을 협박하던 사채업자 박준호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준호가 계획적으로 어머니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위험해. 저 사람이 바로 그 악마였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침묵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김민수는 술에 취해 이정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박준호 그 사람이. 제 돈 3억을 빌려준 사채업자예요. 저를 협박해서 엄마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이정희는 아들의 충격적인 고백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간의 설렘과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어. 네가 뭘 잘못 안 거겠지. 아니에요, 엄마. 제발 제 말 좀 믿으세요. 그 사람이 엄마 간병비 대준다고 한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우리 모자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속셈이라고요. 이정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간병비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제안,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던 그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느낀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엄마는 이제 그분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행복했어. 엄마, 제정신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기예요. 아들의 절규에도 이정희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가 진심이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희는 홀로 박준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오피스텔은 그가 보여줬던 소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이정희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희 씨, 어서 와요. 아드님한테 이야기는 다 들었나 보군요. 일이 좀 더 쉬워지겠네요. 그의 입에서 나온 정희 씨라는 낯선 호칭에 이정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이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은 전부 거짓이었나요? 거짓? 아니, 난 언제나 진심이었지. 당신과 당신 아들을 내 돈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진심. 아들 빚 3억 원.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텐데. 매달 300만 원씩 주던 간병비는 이제 이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정희는 극심한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전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칭찬 고맙군요. 이제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내 여자가 돼서 평생 옆에서 빚을 갚든가, 아니면 아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든가. 박준호의 협박에 이정희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20년간 당하고만 살았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야. 내가 20년을 혼자 어떻게 버텨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인생을 통째로 넘겨줄 것 같아? 이정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준호의 협박이 담긴 대화를 녹음했고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민수는 자신의 도박 사실을 자수했고 박준호는 불법 사채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간병비는 다시 막막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청을 찾아가 긴급 생계비 지원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낡은 책상에 앉아 간병인 대신 자신이 직접 어머니를 돌볼 계획을 세웠고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이정희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0년 만의 사랑은 비록 잔인한 거짓으로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와 강인함을 되찾았습니다. 이정희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 이제부터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굳은 의지와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